또 한편으로 여전히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그런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우리 야당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정리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작업도 좀 필요한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설득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도 많이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또 한편 여가부의 일을 보니까 이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여가부 자체 일도 중요한데 여가부 자체 일은 사실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작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부처에 있는 이 그 성평등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 정책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청소년 정책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평등 상담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이게 24년 동안이나 고용노동부에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뭐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뭐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뭐 이런 제 정책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부서인데 이런 거를 고용노동부가 없애버렸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그러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런 걸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다시 고용노동부 내에서 이런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오도 되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에 조금 칸막이가 있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제가 국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들도 보니까는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여성 정책들이 크게 많이 후퇴했어요.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한 370개 되는 기관들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 여성 임원들이 한 830명 정도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한 1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면서 그런 여성 정책들이 후퇴했을 때 그런 걸 설득하고 그런 걸 다시 좀 원상 회복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그런 여성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빠짐없이 찾아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더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재건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요.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그런 여성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 정책이 크게 후퇴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런 그 여성정책 담당관하고 여성권익 담당관들을 다 폐지하고 그걸 하나로 이제 합쳐버리고 대전시나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성정책 연구기관이나 뭐 성인지 담당부서 이런 걸 폐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정책들이 크게 후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열심히 간담회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 민간 기업들도 문제인데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하면 그 주권 상장 법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임원 승진 비율이라든가 남녀의 임금 차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걸 공표를 해서 그런 이제 차이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블랙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최대 투자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ESG 경영을 부르짖으면서 2018년도에 여성 임원이 2명 미만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성 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을 유도해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대 주권 상장 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이제 그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정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주권 상장 법인들 중에 주요 기업들은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여성 정책들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데들도 마찬가지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블랙록 같은 투자 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유도를 하는 여성 정책들을 제대로 그 ESG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발전 그리고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 임원이 몇 % 정도 되냐는 뜻은 그것에 동의어는 결국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성별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는 그런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기업 자체도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민간 기업들과도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